우주 인플레이션과 급팽창. 모든 것이 없던 그 순간, 공간도 시간도 빛도 어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의 어딘가에서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전조도 없이 팽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빅뱅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은 사실 어떤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자신을 밀어내며 스스로 확장한 것이었죠. 그 짧은 순간, 1초에 1조분의 1조분의 1조, 즉 10의 마이너스 36승 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사이, 우주는 원자보다 작던 점에서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그 크기는 최소 10의 26승배 이상, 일부 모델에서는 10의 30승배 이상으로 팽창했다고 추정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우주의 급팽창입니다. 1장 혼돈의 문턱, 새로운 법칙의 탄생. 빅뱅의 문턱에서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뜨거웠습니다. 온도는 10의 27승 켈빈을 넘었고 에너지 밀도는 지금 우리가 아는 어떤 물질보다도 극단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물리 법칙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채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죠. 모든 힘이 하나로 엉켜있던 세계, 그것은 바로 대통일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던 균형은 미세한 요동 하나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대칭성의 자발적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중력이 가장 먼저 분리되었고, 이어 강력과 양력, 그리고 전자기력이 각각 독립적인 성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대칭의 붕괴가 바로 우주가 지금처럼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지게 된 이유이며, 그 찰나가 바로 새로운 법칙의 탄생이었습니다. 2장 빛보다 빠른 팽창. 이제 우주는 폭발이 아니라 스스로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36승 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사이, 눈 한 번 깜빡할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극히 짧은 순간 동안 우주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공간은 마치 숨을 들이쉬듯 자신을 계속 밀어내며 팽창했습니다. 이 팽창은 빛보다 빨랐지만 상대성 이론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인 것은 입자가 아니라 공간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제안하는 것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지 공간 자체의 팽창 속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크기가 커지면서 빛조차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어졌고, 그 팽창이 지금 우리 보는 거대한 우주 무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3장 우주의 세 가지 수수께끼.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팽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정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론만으로 풀리지 않는 세 가지 미스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평선 문제.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하늘의 모든 방향이 놀라울 만큼 균일한 온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역들은 서로 빛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닿지 못한 영역들이 같은 온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둘째, 평탄성 문제. 우주의 공률은 거의 완벽히 평평합니다. 하지만 이 평탄성이 유지되려면 초기 조건이 극도로 정밀해야 합니다. 조금만 달랐다면 우주는 빠르게 붕괴하거나 너무 빨리 팽창해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 자기 홀극 문제. 대통일 이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에서는 북극이나 남극만 가진 자기 단곡 입자가 대량 생성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세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기 전까지 빅뱅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팽창은 이걸 모두 한 번에 설명했습니다. 우주는 처음에 매우 작고 모든 영역이 서로 이웃하며 열적 평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급격히 팽창하니 모든 반향의 온도와 밀도가 균일하게 퍼졌습니다.
공간이 급히 펼쳐지면서 곡률이 평평하게 늘어났고 마치 풍선이 부풀면서 표면의 굴곡이 사라지듯 우주의 곡률은 거의 완벽히 평평해졌습니다. 자기 홀극들은 팽창 과정에서 너무 멀리, 너무 희박하게 퍼져버려 관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4장 인플라톤, 팽창의 심장. 그렇다면 무엇이 우주를 그렇게 밀어냈을까요? 그 해답은 진공의 에너지, 즉 인플라톤이라 불리는 스칼라장에 있습니다. 이 장은 고요하지만 거대한 잠재 에너지를 품고 있었고 마치 평평한 고원처럼 안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전이가 일어나면서 이 장의 에너지가 공간을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과정은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잡열이 반출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인플라톤 장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면서 그 에너지가 공간의 급팽창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완벽히 균일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양자 요동이 생겨났습니다. 이 미터한 떨림은 팽창 과정에서 우주 전체 크기로 확대되며 밀도의 불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훗날 별과 은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작은 흔들림이 없었다면 우주는 완벽히 균질한 바다로 남았을 것이고 별도, 행성도, 생명도, 인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5장 인플레이션의 종말, 재가열의 순간. 인플레이션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인플라톤 장의 에너지가 최저점에 도달하자 그 에너지가 붕괴하면서 진공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재가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방출된 막대한 에너지가 입자와 복사로 변환하면서 우주의 첫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다시 뜨거워졌고 온도는 10의 27승 켈빈에서 10의 28승 켈빈에 달했습니다. 쿼크와 전자, 뉴트리노 같은 기본 입자들이 태어나고 서로 충돌하며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는 공간에서 법칙이 작동하고 입자가 상호작용하는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고온 빅뱅 시대의 시작입니다. 6장 우주의 흔적, CMB가 말해주는 이야기.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늘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빛은 빅뱅 후 38만 년 뒤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졌을 때 방출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주는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아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식으면서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해 중성원자를 만들고 그 순간 빛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빛을 분석하면 그 안에는 미세한 온도 변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남긴 흔적입니다. 이 패턴은 2003년 WMAP 위성과 2013년 플랑크 위성이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이 배측한 통도 원동의 패턴과 관측된 데이터가 거의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스칼라 스펙트럼 지수는 약 96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모델의 예측과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우주의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미세한 요동의 흔들림이 오늘의 은하구조의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결국 별과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7장 다중우주의 가능성.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이 인플레이션이 단 한 번만 일어난 것일까요?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팽창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인플라톤장의 양자요동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끝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팽창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될 수 있죠. 그 결과 수많은 비눗방울 같은 다중우주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그 수많은 세계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각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법칙과 입자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이론의 마축적 구조는 이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예측합니다. 8장 철학적 결론, 존재의 팽창.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가 자신을 인식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주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자마저 팽창을 시작했습니다. 그 팽창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고 당신이 숨을 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간은 여전히 스스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관측에 따르면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 중이며 이는 암흑에너지라는 미지의 힘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우주의 팽창은 곧 존재의 확장이며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그 거대한 호흡의 일부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주 인플레이션. 그 짧은 순간에 폭발적 팽창이 없었다면 오늘의 별빛도 당신의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한순간이 바로 우주가 태어난 첫 심장 박동이며
지금도 그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팽창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팽창의 증인입니다.